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내와 행복한 날만을 꿈꿔온 이재석 씨. 하지만 오늘 재석 씨의 곁에 아내가 없습니다. 저희 31일 날 지금 안치했어요. 지난 27일 삶을 등진 김지선 씨. 아직 조명일 본다고 사진도 못 찍어.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결혼한 2년차 신혼부부입니다. 아휴, 쩝니까 정말. 저보다 누나였어요. 어쩔 때는 엄마 같기도 하고 동생 같기도 하고 엄청 저한테도 잘해주고요. 아내와 꿈꿔온 행복은 낯선 이의 방문과 함께 깨져버렸습니다. 아침에 누가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에 깼어요. 제가 경찰이 서 있더라고요. 어디 있는지 아냐고 묻길래 이상하다 일어날 때 옆에 없으니까 뭐 화장실 갔나 화장실도 찾아보고 전화를 걸어봤는데 작은 방 쪽에 핸드폰을 놔뒀더라고요. 휴대전화만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 연기처럼 사라진 아내.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이라 견디기가 더 힘들죠. 아내가 힘든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남편은 아내의 선택이 도무지 이해되질 않습니다. 저 현실 가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와이프가 키가 작아요. 150 정도 되는데 쬐까는 애가 그 창문 높은 데를 짐 같은 걸 밟고 올라가는 걸 상상. 내가 왜 그런 제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겨우 2년 됐는데 결혼 생활이.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휴대전화. 모든 진실은 지인과 함께 나눈 통화 내용에 남아 있었는데요. 돈이 한 1억 2천 있고 어디에? 1억 5천을 많이 내. 나도 잘한 거 없지. 이거 그대로 대출 있는 거 해결 못하면 남편 얼굴 어떻게 쳐다보고 사냐. 에? 평소 성실했던 아내에게 대출이 있던 겁니다. 대출이요? 대출 금액은 약 2억 3천만 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남편은 이 모든 게 한 여자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경매에 입찰할 때 그 주민등록지에 사람이 인원수가 많으면 당첨이 확률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름만 좀 올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올리는 거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경매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지인의 명의가 필요하다고 했답니다. 이야. 이에 믿고 지냈던 사람이었기에 필요한 서류를 줬다고 합니다. 단순히 경매 신청에 이름만 올리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속내는 달랐습니다. 신분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은행에서 여러 개의 대출을 받은 겁니다. 오래 봤던 사람이니까 믿었던 거죠.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냥 화를 내다가 그때부터 막 자책을 하더라고요. 주인공이 그렇게 믿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뒤통수를 쳐주니까. 그렇죠. 아내에게 서류를 요청한 사람은 회사에서 함께 일하면서 마음을 터놓고 지냈던 직장 동료 송혜숙 씨랍니다. 무려 20여 년 지기 동료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 지내온 동료의 사기극. 더욱 놀라운 건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네요. 아니 저분들이 다 피해자라고요? 아이고야.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한자리에 모인 사람들. 41명인데 한 60%가량 이제 모이시는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우리가 승산 있고 내가 움직이고 있어야지 내가 나쁜 마음을 안 먹고 헤쳐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숨진 피해자의 소식을 듣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모이게 된 건데 이 많은 피해자 모두 대부분 20여 년간 한 곳에서 일해온 직장 동료였습니다. 일단 저 소개 한 번만 드릴게요. 지라통사대학원 임채용 PD라고 하고요. 피해액들이 좀 궁금해요. 1억 원 미만이신 분들 혹시 계시면 좀 손 좀 들어보실 수 있을까요?
1억 원이나. 없다, 없어. 없어요. 1억 없어. 다 1억 이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지금 뭐 2억 원 이상 되시는 분 처음 들어보시면 2억. 저렇게 많아요. 3억 원 이상은 어떻게 됐어요? 아니, 이거. 4억 아니, 원 어떻게. 이상은 계속 금액이 올라가요. 5억 원 이상은 어떻게 될까요? 와. 저기 있네. 5억이요? 적게는 1억 원에서 많게는 5억 원대까지 드러난 피해자만 약 40여 명. 피해액이 약 160억 원 가량 된다고 하는데요. 똑같이 이제 경매 이제 저 확률 높이기 위해서 이제 저 명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진행을 이제 해서 뭐 서류나 이런 걸 줬었던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전세 자금 대출 쪽에 아니면 부동산 계약에 사용될 거라는 건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오빠가 경매 물건 좋은 거 나오면 그냥 1인당 200만 원씩 버니까 오빠가 경매를 직접 참여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간에 오빠는 위임장을 써야 돼. 한테 위임을 합니다. 이런 거. 그런 거? 하여튼 똑똑하다 너는.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 왜냐면 걔 다른 다른 애도 있어. 걔도 돈 수완 좋아. 걔네 팀이 움직이면 우리 꽝이야거든. 이야. 한 경매에 혼자가 아닌 4명의 명의로 참여하면 당첨 확률이 높아진답니다. 4명 중 1명이 당첨될 수도 있기 때문이랍니다. 만약 명의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며 현혹했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40여 명이 넘는 동료를 속인 겁니다. 이야. 피해자들 또한 서로가 이 일에 연루된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비밀을 꼭 해달라고 하고 만약에 제가 하는 거를 같은 지금은 알고 봤더니 피해자인 분이 너 걔한테도 했니? 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 쫓아와요. 너 혹시 말했어? 내가 비밀로 해달라 했잖아. 누가 물어보면 했다가 뺐다 그래. 알았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친한 옆에 사람한테도 말을 못한 거예요. 아하. 다른 사람들한테는 대신에 혹시 이게 다른 쪽으로 오해될 수가 있으니까 얘기하지 말라는 식으로 항시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서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이야. 정말 치밀하게 계획했네요. 예. 이게 전형적인 사기 방법 아니겠습니까? 예. 동료를 1명씩만 불러내 은밀하게 제안했습니다. 딱 4명만 신청할 수 있다며 비밀을 유지하게 하고 수수료로 유혹한 겁니다. 이야, 대단하네. 왜 그런 거 의심을 안 하고 그냥 이 사람한테 줬을까 싶기도 하고 너무 내가 이 언니를 믿었구나. 그 죄가 이렇게 크구나. 사랑을 믿어서 내가 이렇게까지 막 4억 넘게까지 빚을 져야 되는 건가? 아니 대출을 받으려면 서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의심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네. 피해자들이 의심하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전부터 항상 친절했고 남한테 베풀 줄 알고 인간성도 좋고 워낙에 걔에 대한 평이 좋았거든요. 차도 를 2대나 끌고 다니고 또 그것도 뽑고 하니까 또 건물도 있다 집도 2채다. 그 사람이 그런 거에서 돈을 벌었다는 걸 이제 소문으로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신뢰감이 쌓이는 거죠. 그런 마음을 이용했군요. 그러니까. 네. 부동산 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지만 한결같이 친절한 모습이었습니다. 한 번은 회사 다니는 이유를 물은 적도 있었답니다. 여기 회사는 용돈벌이식으로 다닌다는 식으로 분명히 저한테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말한 게 우리는 다 자기의 먹잇감이었던 거죠. 사기치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죠.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최소 준비를 했구나. 송 씨에게 속아 명의를 빌려준 피해자들. 무엇보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 대출 지금 이게 무슨 제가 낸 게 아니잖아요. 저는 같이 간 적도 없고 제가 동의한 적도 없고 심지어 제 대출 서류는 인감이랑 이런 사기실 확인서도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근데 대출이 됐다는 게 너무 당황해서 그러니까요. 피해자들 모르게 휴대전화가 개통된 건 물론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비대면으로 대출을 받은 겁니다. 대출할 때 복인 확인을 했을 텐데. 예. 확인하긴 할 텐데. 아하.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에서 작성된 부동산 계약서를 이용해서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까지 된 겁니다. 야, 이게 가능한 겁니까? 아이고 참. 이 모든 게 본인 모르게 일어난 일.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네, 그 대출
계약이 하나 발생됐던 게 이제 그분께서는 본인이 직접 오신 적이 없는데 발생이 됐다. 신분증이 만약에 좀 얼굴이 다르거나 이런 경우에도 근데 저희가 우선의 답변은 어떻게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안 갔다고 주장하는데 말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대출이 됐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수익 났던 내용들 쭉 제가 봤었는데 특이사항은 없었거든요. 뭐 CCTV를 봐야지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게 본인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저희가 지금은 당장 확인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왜냐면 가져오신 모든 서류는 다 완벽하게 일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보려면 필적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봐야 되는데 그 내용 나오는 거에 맞춰가지고 저희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로 34신 정세영 씨 또한 송 씨에게 명의도용 사기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현실이 믿기지 않는답니다. 저한테 사기칠 거라고 전혀 몰랐어요. 제가 그때 수술하고 한 70만 원 정도가 필요했었는데 빌릴 데가 없었거든요. 그런 건 언니한테 얘기해야지 하면서 바로 도움을 주셨거든요. 언니 제가 월급 나오는 대로 돌려드릴게요 라고 펑펑 울면서 도움 받은 것 때문에 도움을 받았으니까 정말 믿고 도와준 거잖아요. 맞아요. 예. 아유. 송 씨와 함께한 지 12년. 그녀를 향한 믿음은 약 2억 원이라는 빚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변이래요. 근데 저는 간 적이 없거든요. 그분께서 저를 보시더니 되게 호리호리하시고 머리 긴 분이 오셨다고 비슷한 연령대. 그리고 부모님이랑 같이 살 집이라면서 되게 간절하게 얘기를 했대요. 정말 사실처럼. 그래서 황당하네요. 네. 송 씨가 대출 받을 때 은행 직원에게 개개인의 상황을 이야기했답니다. 조금 본인이라고 믿게 만들려는 속셈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이상했던 건 부동산 계약서의 집주인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임차인으로 올라가 있는 그 집은 지금 임대인 주소가 씨라고. 본인도 모르게 계약되어 어? 있던 전셋집이 알고 보니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 소유의 집이었던 겁니다. 직접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걱정되는 게 이 집에 지금 여러 명이 다 묶여 있잖아요. 지금 제가 아는 사람만 회사 사람이 4명이 여기 있어요. 아이고. 한 명은 얼마 전에 분 있잖아요. 네, 그분도 이렇게 돼요. 본인 명의의 집에 자신도 모르게 직장 동료 4명이 세입자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당신 통장에서 돈을 넣어줬으니 뭐 이제 절 걸고 나머지는 거고요. 저는 뭐 계약서든 뭐든 본 게 없으니까 모르고요. 그냥 돈이 들어왔으니까 그냥 그것만 보고 아는 거예요. 저는. 지가 제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게 해놓고 저한테는 부동산에 돈이 들어오니까 그걸 자기한테 달라는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다 빼갖고 간 거거든요. 동료의 이름으로 전세금이 송금되었던 건데요. 하지만 돈이 들어오면 바로 송 씨에게 송금을 해줬습니다. 밖에 이상하진 않으셨어요? 그냥 부동산에서 한다고 하니까. 네. 그 회사원들 이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으니까 그냥 이름만 그냥 그렇게 해서 이름만 쓰는 거니까 그냥 그걸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계속 배당금을 받아왔고 계속 거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의심 하나 전혀 할 수가 없었죠. 부동산으로 목돈을 벌었다는 송 씨의 말에 투자한 적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배당금이 들어왔었기에 그녀를 믿었답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경매 사기 사건의 피해자랍니다. 전세대출 2억 하나랑요. 비대면 1억 하나. 그건 무슨 대출이에요? 신용이에요? 뭐 아니면? 신용이더라고요. 체스판에 말을 올려놓듯 직장 동료에게 임대인과 임차인의 역할을 부여한 송 씨. 피해자들은 그녀가 처온 거미줄에 걸려 서로를 의심했었습니다. 아이고. 대체 송 씨는 동료들에게 왜 그런 걸까요? 그녀를 직접 만나봐야겠습니다. 네, 혹시 맞나요? 그 공장에서 이렇게 그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랑 좀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들어가지고 구속됐어요. 저는 뭐라고
지인들이나 직장 동료들 상대로 기망행위를 해서 금전을 편취를 했고요. 19년도부터 계속 사건이 그 범행은 이루어져 왔고요. 사기 전과로 범행이 확정된 건 아니었는데요. 재판 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대상을 물색하며 사기극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해당 사건에 이상한 점이 많다고 합니다. 은행에서도 어떻게 제가 본 게 맞냐 하는데 남자분이 오셔가지고 진행을 했었다. 그리고 부동산에 갔을 때도 부동산에서도 남자분이 와서 사인을 직접 했었다. 그럼 이제 저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제 비슷한 사람이 가서 이제 진행을 한 거죠.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다. 제가 한 5명 이상 됐어요. 피해자의 말대로 송 씨를 도와주는 공범이 있었던 걸까요? 유일한 단서는 부동산 계약서뿐입니다. 계약서에서 유독 눈에 띄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송 씨와 사실혼 관계인 남편 장 씨입니다. 그에게 송 씨의 사기극에 대해 직접 물어봤습니다. 나랑 공범으로 엮어가지고 고소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쪽 사람들은 일단 저를 아예 그냥 완전히 공범으로 계속 몰라고 지금 하고만 있으니까. 아까마지오 사실 때 한 번도 내가 사인한 적 없거든요. 보면 다 사인 뜯다가 다 거짓 사인이고. 본인 또한 피해자라 주장하는 장 씨. 계약서에 직접 사인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진짜 부활해서 같이 1년 연애하고 좋은 감정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온 거밖에 없는데 저도 일단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일단 명의로 있는 집에 일단 임차인이 한 12명 정도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나 몰래 다 받아갔다는 거. 계약 당사자 중 누구도 방문은커녕 사인조차 하지 않은 계약서. 어떻게 된 걸까요? 해당 주소지로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는 사라지고 휴대전화 매장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 혹시 운영하시는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2년 정도. 작년에도 당장 여기 계속 있었던 거죠? 휴대폰을 가게 계속 하고 있었어요. 계약서가 작성된 날짜는 2024년 11월. 그렇다면 혹시 계약서를 위조한 걸까요? 여러 개의 부동산 계약 중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공인중개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대출이 하나도 없으니까 안심하고 써줬죠. 신분증 확인하고. 수혜가가 남자들 위해서 직장 다닐 때 서류 가방이 있잖아요. 네, 그거 들고 오고 깔끔하게 하고 왔고. 세입자는 날씬해갖고 말라가지고 감기 걸렸다고 펄럭펄럭 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왔어요. 근데 신분증에는 화장 안 한 얼굴이었고요. 화장을 하니까 눈이 저 또렷하고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아이셔도 하면 무거워보잖아요, 잘. 근데 신분증 진짜 하니까. 혹시 얼굴을 보면 알아볼 수 있을지 확인해 봤지만 잘 모르겠다는 답변. 모두가 속았다는 건 비슷한 사람으로 대역을 세운 건 아닐까요? 혼자 산 게 아닌 건 사실이거든요. 피해자 역시 약간 가담한 사람이 있다는 내용을 진술을 한 바 있거든요. 그렇다면 피해자들의 벼랑 끝으로 내몬 160억 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본인 진술에 의하면 좀 약간 사치스럽게 좀 생활을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놀고 유흥 즐기고 어떤 사치품을 구매하고 이런 부분에 썼다고는 피의자가 지금 진술을 했습니다. 약 20년이라는 시간을 배신한 동료 송 씨의 사기극. 구제 방법은 없을까요? 오랜 지인 간에 일어나는 사기 사건에서는 쉽게 알아챌 수 있는 기망행위더라도 그간에 알고 지냈던 인간관계 때문에 쉽게 의심하지 못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날인된 서명이라든지 아니면 계약서가 체결된 날짜와 장소 등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피해자가 해당 대출 계약의 시행 시에 현장에서 본인이 동의한 적이 없다든지 하는 그런 알리바이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